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신혼생활 딱지 떨어지기도 전인 새댁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신혼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스트레스와 짜증 때문에 성격 파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남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는 생각에 슬프고 우울해지더라고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집으로 시집을 왔나 싶고 개념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이미 제 결혼 생활은 끝나기 직전입니다. 처음엔 사람 대 사람이라 말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저 인간들은 도저히 들어먹을 생각도 없고 제가 한마디 하면 다들 입이 하나씩 달려있어서 10마디는 넘게 하는데 이제는 말싸움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저도 어떻게든 받은 걸 똑같이 돌려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 인간들이 미친 건지 제가 제정신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끝까지 가서 남은 미련 없을 때까지 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일단 양가 집안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정집은 크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30년 넘게 대기업 본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입니다. 엄청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대출 없이 아파트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중산층 정도는 된다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오빠는 부모님 도움으로 영국에 유학을 다녀왔고 저 역시도 대학 졸업해서 취직할 때까지 부모님 용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진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기념일에 선물도 나누고 외출해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면 항상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하며 포장해와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하듯 도우며 살았어요.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오빠와 둘이 자랐지만 물건 하나 서로 갖겠다고 싸운 적도 없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치사하게 먹는 음식으로 식탐 부리며 싸운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1년 365일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도 최소한 돈이나 물건, 음식 같은 걸로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네요. 그런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은 형편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남편 중학교 때 사업하시다가 한 번 쫄딱 망하고 겨우겨우 고생하며 회복을 했었는데 또다시 남편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두 번째 장사를 시작하셨다가 몇 년 안 지나서 망하고 이번엔 집안에 빚까지 크게 생겼었다네요. 제 남편은 집안이 망했을 그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지만 시부모님과 신우는 살던 집까지 잃고 온 식구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할 정도로 크게 망했었다고 해요. 그나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길바닥 신세는 면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회복한 건 아닌데 아버님은 가구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몇 년 전까지 식품회사 다니시다가 몸이 아프셔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신우는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시댁 세 식구가 방 2개짜리 빌라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결혼했고 가정 형편은 우리 결혼 생활에 그다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 연봉도 적지 않고 시댁에 용돈 조금 들이더라도 우리 2사람이 노력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조금 제 생각과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서 제가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에게 자잘한 식탐이 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원래 밥을 잘 먹긴 하지만 남편 좋아하는 반찬 해주면 하나 입에 넣고 먹으면서 밥그릇 위에 하나 더 가져다 놓고 먹거나 찬장에 항상 간식을 쟁여놓곤 하는데 가끔 박스채로 사라져서 찾아보면 남편이 혼자 쓰는 컴퓨터 방 안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크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서 저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단지 저와 함께 뭘 먹을 때 좀 서둘러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남편네 집안이 어렵다 보니 이상한 식탐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일부러 둘이 먹기에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반찬을 많이 만들었어요.
상위에 한가득 고기 반찬 만들어서 올려놓고 일부러 남편 좋아하는 과자 같은 간식도 넉넉하게 사서 꽉 채워놓으니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음식에 집착하는 버릇을 줄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엄마가 하던 대로 항상 냉장고에 과일이나 음료수 간식거리를 꽉 채워놨었는데 저는 먹는 양이 그리 많지 않아도 남편을 위해서 장을 넉넉하게 보는 편이었죠. 집에서 밥을 먹으면 메인 반찬은 적어도 3인분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다시 데워 먹는 한이 있어도 항상 모든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밥 먹고 나면 달라는 소리 없어도 과일 깎아서 남편 컴퓨터방에 가져다주고 1시간에 한 번씩 간식이랑 직접 갈아서 주스 만들어 가져다주고 했더니 남편이 평생 갖고 살던 식탐이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항상 손 뻗는 거리에 먹을 걸 가져다 주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게 된 거죠. 덕분에 최근에는 음식 만드는 양을 줄여도 되고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반찬 위주로 조금씩 만들면 되니까 쓰레기도 안 생겨서 저도 편합니다. 저야 집에 저보다도 더 식탐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한참 잘 먹을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랐으니 그게 아직까지 어느 정도 한이 되어 남아있었으리라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식탐을 결혼하고 몇 달 만에 다 고쳐놨구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보다 더 심한 인간들이 우리 집을 습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사는 신혼집이 시댁에서 그리 멀진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이면 언제라도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신혼집 얻을 때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나는 오라고 해도 안 가. 너희들 사는데 시부모들이 가서 뭐 하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시어머니도 결혼하고 딱 3달이 지나고부터 은근슬쩍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시간이 나서 잠깐 들렀다고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주말에는 점심 식사 시간대쯤 오셔서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집 근처까지 왔다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너무 야박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 과일도 있고 손님 접대용 고급 과자도 있었기 때문에 식사 끝나면 커피랑 같이 내어서 대접해드리고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집에 온 손님들을 서운함 없게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고 하는데 가끔 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우리 시어머니 정도면 완전 양반이 아닌가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식사건 과일이건 있는 대로 얻어먹고 가시는데 오실 땐 항상 빈손이었어요. 보통 결혼한 자식들 집에 찾아오시면 가끔 한 번은 반찬이나 하다못해 김치라도 한 번씩 싸다 주실 법도 한데 맨날 빈손으로 오셔서 잔뜩 먹고 심지어 과일이나 과자를 싸가시는 모습이 제 기준에서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는 급하게 퇴근길에 잠깐 들르더라도 아파트 앞 마트에서 딸기라도 한 팩 사서 들고 갔거든요. 사실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었어요. 단지 그것 때문에 제가 빈정이 상한다거나 그 정도로 시어머니 드시는 음식이 아깝고 기분 나쁘진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에 2-3번 찾아오셔서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과일 좀 드시고 가는 게 제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댁 집안이 저희 집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먹는 걸로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쪼잔하고 좀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남들은 심각한 문제로 고부 갈등을 겪는다는데 겨우 먹는 걸로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집안 여기저기 먹을 것을 가득 채워두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손이 좀 큰 편이라 조금씩 사는 걸 잘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직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분명히 집안 정리를 싹 다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는 것 같았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살림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뭔가 아무튼 누군가 왔다 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고 안방이나 귀중품 있는 곳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주방을 살펴보니 찬장에 있던 수입 과자들이 박스채로 사라졌고 냉장고에 있던 키위랑 딸기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온 수제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나 없을 때 연락도 없이 집에 왔다 가실 분들이 아니라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낮에 어머님 왔다 가셨어? 미리 오신다고 나한테 말도 없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낮에 이 근처에 오셨다가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가겠다 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없는 빈집에 왔다 가셨다는 게 제 입장에선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죠.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냉장고 열어서 과일도 드시고 다른 음식들도 이것저것 챙겨가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시어머니한테 주의를 주어야 하나 싶었지만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고 괜히 남편에게 말했다가 기분 나빠하고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갔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다가는 제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어머님의 빈집털이는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수법도 대범해지셨죠. 평일에 남편과 제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저희 집 냉장고를 뒤지고 반찬을 꺼내서 혼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드셨으면 밥 먹은 그릇들 설거지라도 좀 해놓고 가시면 낫겠는데 싱크대 안에 어머님이 드신 밥그릇을 그대로 넣어놓고 가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제가 저녁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몰래 식사하고 가신 빈 그릇을 설거지하다 보니 슬슬 짜증이 나고 내 집에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어머님이 식사하고 가시는 게 쌀이 아까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상식적으로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져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혼자 야무지게 식사하시고 댁에 돌아가시면서 냉장고나 팬트리 찬장을 싹 뒤져서 집에 있는 과일이나 과자, 참치 통조림 같은 부식들까지 한 번에 몇 개씩 집어가니까 저도 더는 못 참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낮에 어머님이 자꾸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같아. 최소한 내가 있을 때 오시라고 말 좀 하면 안 될까? 사람도 없는 빈집에 오셔서 없는 반찬에 식사하시고 가시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아무래도 부모님 문제기 때문에 정말 저는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했어요. 괜히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다가 남편도 기분 상해하고 쓸데없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적당히 눈치채고 시어머니를 빈집에 오시지 못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장하셨나 보네. 반찬 없어도 돼. 정신경 쓰이면 조금 반찬 신경 써서 만들어놔. 우리 엄마 고기 반찬 좋아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서 헛소리만 하더라고요. 이 인간은 좋게 좋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어머님이 사람 없는 빈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항상 말도 없이 냉장고나 찬장 뒤져서 물건 가져가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바로 기분 나빠하면서 어머님한테 이야기하겠다고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삐져서 한동안 저랑 대화할 때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싸우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괜히 어머님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게 되니까 속상하고 짜증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어머님께 이야기를 한 건지 그때부터 한동안 어머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집에 안 오시길래 남편이랑 싸운 것 때문에 어머님 역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못 가서 주말에 집에 또 찾아오셔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시고 예전처럼 밥 차려달라 해서 식사도 같이 하시더니 커피에 과일까지 잘 드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당연하다는 듯 냉장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망고 맛있더라. 너희들끼리 먹기엔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집에 갈 때 몇 개만 가져갈게. 저기 만두도 있네. 만두도 한 봉 줘라. 이게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안 된다고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한 소리 했다가 내가 치사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보처럼 눈뜨고 시어머니한테 냉장고를 탈탈 털어주기 시작했고, 처음엔 제 눈치 보며 과일 몇 알, 반찬 조금 가져가시던 시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저희 집 냉장고를 본인 냉장고로 생각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을 통해 듣고 있는 건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집에 쳐들어와서 냉장고를 털어가셨습니다. 반찬을 해서 넣어놓으면 아예 락앤락 용기 통째로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반납하실 때는 당연히 빈통으로 가져오셨어요. 돈은 둘째치고 일단 냉장고랑 저희 집 찬장과 팬트리가 텅텅 비니까 괜히 제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채워놓으면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들어와서 싹 다 가져가니까 장을 보는 것도 싫었죠. 참다 못해 적당히 좀 하시라고 직접 말을 한 적도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는 거야. 그냥 엄마 좀 챙겨드려. 내가 다음에 또 사줄게. 라고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주라 하고 나중에 어머님이 바리바리 챙겨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당신 치사하게 먹는 걸로 이럴 거야? 생활비가 모자라면 내가 돈을 더 줄게.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음식에 환장한 치사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서 그 뒤로는 어머님이 뭐 가져가셔도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뭐라던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어차피 장 봐서 냉장고 채워놔봐야 어머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점점 마트에 가는 것도 싫고 일단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을 안 보고 냉장고를 텅텅 비워놓았더니 이제는 남편이 저 대신 퇴근길에 과일이며 고기를 사다가 넣어두고 시어머니한테 가져가라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아직 일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까지 당장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시댁 형편이 어렵진 않거든요. 남편이 용돈도 보내고 있고 차라리 뭐가 드시고 싶으면 용돈 좀 더 보내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 사다 드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털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일부러 먹을 거 안 사다 놓고 어차피 가져가던 말던 나는 이제 신경 안 써야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진짜 열통 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토요일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셔서 같이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젠 하도 자주 찾아오시니까 주말 중 하루는 어머님과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점심 먹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친정엄마가 집 근처라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너희 집에 좀 들러도 돼? 아니, 별일은 아니고 누가 너희 아빠 먹으라고 한우를 보냈는데 우린 고기 잘 안 먹잖아. 너희들 먹으라고 가져다 줄게. 좋은 고기야. 잠시 후에 엄마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집으로 오셨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구이용 한우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사오셨나 싶어서 짜증이 났는데 이 비싼 걸 설마 어머님이 가져가시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계신 줄은 몰랐던지 고기만 전해주고 바로 가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해드렸어요. 엄마랑 주차장에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없으셨습니다. 정말 설마 하는 생각으로 싱크대 찬장 위에 올려놓은 고기 박스부터 확인했는데 그 비싼 한우가 절반은 사라져 있는 겁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고기 다 어디 갔어? 어머님이 이걸 다 가져가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긴 못 봤대요. 아니 그럼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고기들이 어딜 갔겠어요?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당연히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씩씩대며 다시 집에 올라왔더니 남편은 뭘 그런 걸로 화를 내냐면서 당신 원래 고기 잘 먹지도 않잖아.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먹는데 이 정도면 양도 충분하네. 나머지는 엄마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자. 남편의 그 모습 때문에 더 열받고 화가 나서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겉옷만 대충 챙겨들고 집을 나왔더니 남편이 저보고 어딜 가냐고 하길래 어딜 가긴? 너네 엄마 집 간다.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가져다 준 건데 그걸 왜 가져가? 라고 소리를 빽질렀어요. 제가 이 정도로 열받은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이 깜짝 놀라서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대로 택시 타고 시댁으로 갔는데 어머님은 지하철을 타고 오느라 그런 건지 아직 집에 도착도 안 한 상태였죠. 부글부글 속이 끓었는데 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저보고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볼 일이 있다고 하고 시댁에서 어머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먹을 것만 가져가신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때 세트로 구입했던 찻잔이나 수저 받침 같은 자잘한 소품도 있었고 찬장 안에 제가 선물 받거나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다 놓은 비싼 과자들도 전부 이 집에 와 있었어요. 대충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물건 가져가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이거는 저희 집 물건이니까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어머님 댁 찬장을 뒤져서 커다란 봉투를 찾아냈고 저희 집 물건을 싹 다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씀 못하셨고 그러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고기를 잔뜩 들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손에 든 거 그거 뭐예요? 우리 집에서 한우 가져가셨어요? 저는 인사고모고 다짜고짜 우리 엄마가 준 한우 내놓으라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한우를 꺼내 챙겼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말리는 시어머니를 밀쳐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제 물건을 싹 다 찾아서 가져왔어요. 커다란 마트용 장바구니 2개에 꽉 차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돌아왔더니 당연히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었죠. 너 우리 엄마가 고기 좀 가져간 게 그렇게 기분 나빠? 어차피 장모님도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 저는 그렇게 따지는 남편 눈앞에 시댁에서 챙겨온 어머님이 훔쳐간 물건들을 늘어놓았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작은 구멍가게 수준은 되더라고요. 남편도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던지 깜짝 놀라면서 그 뒤로는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이 훔쳐간 게 겨우 이것뿐이겠습니까? 과일이며 반찬이며 지금까지 실제로 가져간 건 이거의 몇 배도 넘을 텐데 이미 다 먹어버린 건 찾을 수도 없잖아요. 2개의 장바구니에서 쏟아낸 물건들을 남편 앞에 늘어놓고 이게 다 내가 돈 주고 산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도둑질이지. 내가 그동안 없는 말 했어? 한 번만 더 집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우리 집에서 물건 가져가시면 나 그때는 안 참아. 경찰에 바로 신고해버릴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도둑이라는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엄마가 자식 집에서 반찬 좀 가져갔다고 도둑 취급을 하냐면서 화를 냈고 저는 주인 없는 집에서 물건 가져가는 게 도둑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한참 그렇게 싸우다가 나는 이제 너랑 단 하루도 안 살고 싶다. 너희 집안 식구들이랑 나랑은 도저히 안 맞는다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도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알겠다면서 부모가 며느리한테 도둑 취급당하는데 자기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사는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더니 결국 그날 바로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원래 지금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예전에 분양받아서 전세 주고 있던 집인데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신혼살림 하라고 내어주셔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혼수 맞춰서 들어왔고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결혼할 때 시댁이 돈 한 푼 못 해주셨어도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쫓아내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더니 이틀 뒤에 찾아와서 문 좀 열어달라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로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고 하길래 헛소리하지 말고 이삿짐 빼는 날 연락하면 그날 하루만 집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짐이나 빨리 가지고 나가. 난 도둑놈 집구석이랑 더는 할 말 없으니까 서류 준비되면 도장이나 찍으러 와. 세상에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단지 먹는 것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세상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혼하자 했을 때 본인이 더 화를 내던 남편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더 없어 보이고 짜증이 나네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남편이야 어떻게든 바꿔보겠는데 시부모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집안의 물건도 내 마음대로 사다 놓지 못하고 살 바에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빨리 날짜 정해서 결혼할 때 너가 사왔던 거지 같은 물건들 뺏어나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다신 그 집안 식구들 안 보고 싶네요. 안 되는 인간들은 영원히 안 되는 건가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